자, 이번에도 12명의 멋진 남녀분들께서 나는 솔로 촌에 입촌하셨죠. 요번에는 애초부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테토녀 애견남 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분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철님이 첫인상 투표를 4표 받으셨어요. 그리고 꽤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 출연진 중에 좀 낫다 아니고 어디 가도 저 사람 잘생겼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생기셨고 피지컬도 좋으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사실 요즘에 나는 솔로 나오는 남자분들 중에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옷을 입어도 겉옷을 입어도 약간 티가 날 정도로,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리부리한 미남형이 아닌 약간 깔끔한 미남형, 피부 톤도 하얀 편이시고 무쌍의 선한 눈인데 또 눈썹도 진하고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좋아하게 약간 댄디하게 꺼뜨하시고 패션도 몸이 좋으신데 막 몸이 좋은 걸 드러내려는 헬창 정신병이 아니라 이쁘게 옷을 입었는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과 궁뎅이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제가 여자였어도 이분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조차도 이번에 여자분들이 첫인상 선택을 하면 이 카세트 테이프 옛날 거에다가 멘트 녹음을 해요. 안녕하세요 상철님, 저는 뭐 현숙입니다. 뭐뭐 하시는 모습에 반해서 첫인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카세트 테이프를 전달하면 이분은 그 자리에서 그걸 듣진 않고 바로 그 뒤에다가 녹음을 노래로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기에서 첫인상 커플이 만들어진다면, 나중에 추후에 현커가 되고 만약에 결혼까지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템이 되겠죠. 처음 만난 날의 대화를 기록한 굉장히 소중한 추억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촌장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상철님 같은 분이 첫인상 선택을 받으시고 여기 노래 부탁드립니다 카세트를 받으면은 노래를 뭐 사랑했나봐 뭐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 텐데, 이분은 MG 말투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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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래 3번 그랬어요. 4번 중에 3번을 이랬어. 거의 톤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MG 말투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꿀리긴 싫은데 널 공격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약간 개 하남자 같은 느낌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MZ분들 잘 들으세요. 예. 긁히세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노래를 내가 해요. 그대요 그대요 그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정상적인 말투죠. MZ식으로 해볼게요. 그대요 그대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쩌라고 씨발. 대요체 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알아서 쓰시고, 근데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대요체를 쓰면 X같아요. 누가 듣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들어도 X같고요, 여자친구가 들어도 X같고요, 뭐 아는 형이 들어도 X같고요, 다 똑같아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괜찮은 게 MZ들끼리 모여있을 때, MZ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근데 MZ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요체는 잘 안 쓰잖아요. 근대요랑은 달라. 왜냐면 근대에는 근대와 대요는 붙이는 게 맞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대요를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더 좋은 곳에다도 다 대요를 쳐넣으니까 정신 같은 거야. 실은 대요도 괜찮다니까. 원래 쓰는 거잖아. 대요는 원래 부정문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요, 싫은데요, 뭔데요, 원래 부정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안 부정적인 거에다 그걸 넣어. 그니까 똑같이 들리는 거야. 가사 까먹었는데요.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가사가 기억 안 나서 미안해하는 표정이고 미안해하는 말투거든요. 근데 대요를 쓰니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밥은 먹었어? 밥 먹었는데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대요만 안 쓰시면 돼요 MZ분들. 그리고 이분도 아마 30대이실 텐데, 30대 초반이시겠지만 30대의 대요체는 좀 그래요 솔직히. 20대 한 중반까지는 모르겠어. 내가 초반까지 썼으면 좋겠고 중반부터는 끊으세요 대요체는. 안 쓰는 대요는 괜찮아요. 원래 부정문이니까. 아니 대요를 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데 쓰고 긍정적인 데 쓰지 말라고, 잘못 쓰고 있는 거니까. 카메라 있고 긴장해서 그런 건데요, 저런 게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가 있고 긴장돼서 그랬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훨씬 깔끔하고 훨씬 좋은 문장이고 더 길거나 말하기 어렵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대요를 쓰니까 똑같이 들리잖아. 알겠는데요? 그렇지, 이게
같은 거에 좋은 예시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다나 까로 하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요가 똑같이 들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나 까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병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까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로 만약에 합시다. 식사하셨어요? 괜찮죠? 식사하셨을까요? 식사했나요? 조금씩 애매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다와 요는 이제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네가 그랬지? 아닙니다. 아닌데요? 군대에서 표면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나까를 쓰라고 하지만 그냥 요로 끝나면 X같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저 안 그랬는데요? 최대한 많이 숨기면서 반항할 수 있는 게 는데 말입니다야. 원래는 는데 요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너 작업 안 나고 뭐 했어? 자빨 잤지 새끼야. 저 근무 갔다 왔는데요? 라고 하고 싶어. 근데 X같잖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무 들어갔지 말입니다. 아, 김병장님 저 근무 들어갔지 말입니다. 이게 그나마 반항적인 말이지만 상관이 참을 수 있는 말투예요. 근데 저 근무 갔다 왔는데요? 이건 못 참아요. 바로 폭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못 들었을 때도 잘 못 들었습니다가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잘 못 듣긴 했는데 너도 좀 말을 똑같이 한 것 같긴 해를 최대한 순화시킨 게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 근데 발음이 이상하거나 발성이 같은 선임이 뭔 얘기를 해서 못 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어 그러면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순화시킨 게 잘 못 들었지 말입니다예요. 더 좋은 건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MZ분들도 어렸을 때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부모님 말 들어야 돼. 막 여기저기서 나이 많고 나보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새끼들이 막 꺼드럭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참견하고 이런 게 X같아. 이러니까 반항심이 인생 최대일 때예요. 원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저런 대요체를 많이 쓰고 싶은 거 저도 알겠어요. 아닌데요?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이건데요? 맞는데요? 그럼 저는 뭔 상관인데요? 근데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알겠어요. 근데 20대 딱 중반만 되셔도 이걸 끊으셔야 돼. 자, 왜냐면 그렇게 억압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겠죠? 그럼 여러분이 20대 중반 이후가 됐는데도 계속 그 말투를 쓰고 계시면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회적 약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안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철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첫인상 투표를 받은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그나마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하게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못생긴 새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는데요를 쓰면 매우 싱같습니다. 그니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획자형 말 듣고 앞으로 안 쓸 건데요? 상철 갑자기 노래 시켜서 얼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첫인상 투표를 4표 받았잖아. 그리고 그 굉장히 마가 많이 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나는 솔로는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저도 이제 출연하신 분도 만나고 해서 들었는데 대기도 길고 엄청 오래 걸려.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난 솔직히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잘생겼잖아. 박형식 씨를 조금 닮았어요. 있어요 조금. 나였으면은 저기 제 첫인상 노래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노래 부를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옳다가지고 그냥 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뭐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한다 쳐 처음엔. 두 번째 왔잖아.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싹을 퍼져. 감사합니다. 박았어야지. 박형식을 닮으면 뭐하냐고. 숫기가 없는데 바로 박아야지 하염없이. 선곡 존나 싫다. 이거 말고 아는 노래가 없어. 너네 재하 노래 이거 말고 아는 거 있어? 이병 박형식 없긴 해. 마젤토프가 뭔데? 어디 또 제국의 소녀들이 왔네. 만약에 전기수의 광수님이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웃기려면 아예 웃겨야 되는데 웃기는 것도 아니고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잖아. 나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고 차라리 이런 거 할 때 저 노래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스스스 폰노빠 현숙은 다가왔죠. 에이 오 커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노래 진짜 몰라가지고 아파트 이렇게라도 했으면 재밌잖아. 귀엽고 잘하려고 하는 게 좀 별로예요 여러분. 어디서 노래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웃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적절한 노래를 못하겠으면 아예 존나 뜬금없는 노래를 하시는 게 먹힙니다. 계속 가사를 몰랐어. 상철님이 노래를 4번 부르셨는데 4번 다 2마디도 채 잘 못 부르고 한두 마디 부르고 가사를 모르겠습니다. 4번 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럴 거였으면 아파트 같은 거 부르면 되잖아. 그렇지. 진지하게 카드캡터 사쿠라 같은 거 부르면 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니 노래 같은 거 막 있잖아. 막 짱구는 못 말려, 둘리 이런 거 불러버리면 돼. 아파트 노래를 모를 수도. 너 씨발 신지 남친이지 새끼야. 아파트를 어떻게 몰라. 듣기 싫어도 계속 나오는데 귀에서 피날 것 같은데. 뭐 군가도 있을 수 있고 김수일의 아파트 그런 설계 괜찮죠. 첫 번째 어리버리 탔어. 두 번째 분 오셨어. 아파트 감사합니다. 세 번째에서 갑자기 틀어가지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먼트. 이거 했으면 적어도 데프콘 형님은 좋아했다. 이경 씨는 존나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몰라. 뭔지, 왜 웃는지, 스텝이 지금 왜 웃고 있는지 몰라.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 게 그냥 웃겨. 근데 스텝이 너무 과하게 웃어. 옆에 남자들도 존나 웃어. 뭐지, 왜지, 몰라. 이걸 다 보는 사람만 알 수 있어. 이 새끼가 아파트를 이어? 이러면서. 데프콘 형님은 존나 좋아했지, 이런 거. 너무 아깝다. 이제 그 4번째겠죠, 이제 정확하게는. 4번째는 이제 개그 콘서트식으로 좀 틀면은 약간 이런 거죠. 아파트 이럴 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데프콘 형님이 골목길이잖아 이러면 개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제 아파트, 김수일 아파트, 골목길 아파트 이 3개가 딱 완성이 되면 하나의 유머가 기승전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코미디언들이 좋아하죠. 기승전결이 있는 코미디. 옆에서 누가 머리 때려주면 더 좋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형. 되겠냐? 이게 약간 일본식 개그예요. 그래서 데프콘 형님이 좋아할 거라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해요. 그 얼굴로 웃기기까지 하면 넌 벨붕이긴 해.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해. 잘생긴 애들은 웃기려고 하지 않아. 그게 좀 킹받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너무 버릇없어. 박보검 씨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좀 재밌더라. 그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시던데? 거기서 되게 재밌던데? 나 거기서 그 쇼츠만 몇 개 보긴 했어요. 풀로는 못 보고. 거기에 그 뭐지? 중소돌의 기적인데 나띠 있는 그 그룹 이름 뭐지? 그 그룹이 나왔어. 키스 오브 라이프 맞지? 키스 오브 라이프가 나왔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가 박보검 씨의 막 어마무시한 팬이래. 그래서 막 엄마가 약간 그러니까 뭐 소위 박보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 근데 매우 돌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보검 씨가 이제 그분을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위쪽에 있었거든. 2줄로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뒤로 쳐다보면서 어머님한테 저도 뭐 감사해요 너무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분이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 미남을 넘어서 나를 제발 안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 미남의 삶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어떤 여자를 쳐다보면 뭘 봐 씨발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눈빛이 뭐야 씨발 저 새끼 이런 눈빛이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쳐다보면 그 여자가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막 이렇게 깜빡이면서 호감이 있다는 몸의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삶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죽을 것 같으니까. 애 삶은 어떨까? 똑같다 이거야. 박보검 여우과임 그렇게 음해를 한다고? 박보검 씨도 그 한창 처음에 빵 떴을 때 갑자기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렸잖아. 본인 잘못은 아닌 거. 근데 금방 누그러지고 그 뒤로 활동 문제없이 계속 잘 하신 이유가 존나 미담밖에 없어. 그 사람은 안 좋은 얘기 떠도는 게 없어.
남자분들에 대한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퀄이 올라갔다. 이전 기수에 비해서 남성 출연자들의 좀 퀄이 좀 올라갔습니다. 아직 자기소개가 안 나와서 직업이 뭔지 이런 게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광수님은 또 되게 잘 나가는 피부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사라고 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외모적으로나 좀 느낌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처지지 않는 직업이나 뭐 수입을 가지신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는 전기수보다 확실히 더 낫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도 사실 저번보다 좀 낫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남자 출연진들은 여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고 이 개인 시간이 좀 주어졌어요. 쉬는 시간. 그래서 남자 출연진 전원이 그 남자들이 있는 숙소의 거실에서 들어 누워서 뭐 핸드폰을 보시거나 약간 눈 감고 쉬시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거기 스튜디오에 데프콘 이희경, 송혜나 님의 좀 답답함을 자아냈죠. 그리고 뭐 저녁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기도 굽고 이러는데 영수님은 진짜 말도 거의 안 하고 계속 고기만 굽고 있어. 진짜 사장님처럼 구워요, 고기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기를 구워주는 가게에 가도 저분보다 사장님이 말을 많이 해. 적어도 어떻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주잖아, 구워주는 집 가면. 영수 씨는 그분보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좀 와서 드시면서 하세요. 지금 다 구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옆에 뜯지 않은 고기가 6팩이 쌓여 있었어. 내가 봤어. 내가 세 봤어. 그래서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 제가 막 특출나거나 하지 않고 또 첫인상 투표도 0표를 받았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걸 구워서 이런 데에서 좀 점수를 얻고 싶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영호님이 그나마 조금 말을 하셨고, 영식님도 그나마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좀 개그를 좀 하셨고, 영철님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철님이 첫인상 투표에 대한 인터뷰를 하실 때 자기 오른쪽에 있던 영식님이 2표, 자기 왼쪽에 있던 상철님이 4표를 받아서 여자분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걸어오다가 이렇게 흩어지시면서 다른 분한테 갔다 라고 하면서 표정이 좀 씁쓸해지시면서 10년 전에 저였다면 하면서 이제 방송적으로도 영철님의 10년 전 굉장히 잘생겼던 때 사진을 한 2번 3번 보여주거든요. 진짜로 잘생기셨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제가 영철님의 그 인터뷰와 눈빛과 이런 느낌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예뻤던 여자가 자기 외모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다가 어떤 남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나 이제 한물 같다를 느낀 노처녀에 진입한 왕년에 이뻤던 미녀의 표정과 쓸쓸한 말투를 느꼈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이런 거 느끼긴 조금 쉽지 않거든요. 여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뭐 많으시지만. 그래서 인터뷰 보면서 살짝 짠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내가 나을 수도 있어. 왜? 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런 느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야. 나는 42살인데 20대 때보다 지금이 인기 더 많아. 얼굴도 어차피 차이 없어. 그때는 젊고 무장공비처럼 못생겼고, 30대 때는 성깔 X같이 못생겼고, 지금은 좀 늙게 못생겼고, 차이가 없어. 50대 되면 이제 더 늙고 못생겼고, 어차피 똑같아. 근데 저런 사람들은 20대 때 리즈를 겪고 30대 때 점점 자신의 무기가 무뎌지는 걸 느껴. 그러던 어느 날 이야 팍 했는데 칼이 들질 않아. 이거 칼이야? 몽둥이야? 그걸 들었을 때의 충격. 옛날에는 이게 종이를 떨어뜨리면 종이가 베어졌었는데, 요걸로 적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이겼었는데, 내 무뎌진 칼이 이제 더 이상 칼이라 부르기도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참담함을 봐서 좀 짠했어요. 그리고 광수씨도 지금 옆에 상철님이라든지 뭐 피지컬이 좋은 영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운동을 하신 게 티가 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보통 이렇게 뒷짐질 때 좀 티가 좀 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뒷짐을 지면 어깨가 좀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수님이 뒷짐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분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보신다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되게 센스 있게 여자분들이 박을 할 때, 몇 박을 할 때 필요한
팩이라든지 비타민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여자분들 전원한테 나눠주셔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영자씨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영자씨가 이거 병원에서 주는 화장품인데 혹시 피부과 의사신가? 바로 맞춰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영자씨가 이걸 맞췄기 때문에 광수씨의 직업만 시청자들한테 먼저 알려줬겠죠. 광수씨가 실제로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수씨 상당히 센스 있으시고, 저는 아마 중반 이후로 좀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업이 좋고 사람이 좀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좀 인기가 있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출연한 여자분들 중에서 결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신 분이 한 3분쯤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자가 나이가 먹어갈 때 내가 이제는 시집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정년기가 됐다고 해서 남자분들 못생긴 의사한테 장가 갈 수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내가 설거지를 하고 말지 그 짓은 못하겠다는 남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돼요. 그게 돼. 그래서 저는 광수 씨의 인기가 중반부터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분이 순자 씨. 순자 씨는 결혼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셨고, 자기 원래 요리 같은 거 1도 안 하는데 시집 가려고 지금 요리 배우고 있다 라면서 이제 본인이 만든 요리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셨고, 예고편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난소 나이가 24세라는 어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좋아. 보통 여우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은데, 저는 여우같이 아는 척 여우짓 한 사람은 싫지만 아예 대놓고 여우는 또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우 아시죠? 어차피 객관입니다. 여우는. 여우가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요망한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 하면은 약간 새침대기처럼 살짝 건드리고 가고 잡힐 듯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우는 그렇지 않고요. 관심이 없고 얘가 적이라고 느낄 때는 그냥 바로 냅다 도망치고요. 이 사람 괜찮다 싶을 때는 개처럼 와서 바로 배 까고 문 대고 난리가 나거든요. 여우의 애교라고 하죠. 고양이랑 달라요. 저는 여우짓도 대놓고 아예 여우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배를 깐 여우처럼. 순자님이 저는 약간 배 깐 여우처럼 느껴졌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갔을 것 같은 얼굴이 보여요. 순자씨한테. 옛날에 예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외모가 이제 더 이상 아주 경쟁력이 있진 않아. 이제 나는 늙어가고 있는 걸 나도 알아.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2년을 더 소비하면 나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걸 알아. 이걸 인정하고 옛날처럼 자존심 부리지 않고, 순자야, 너 혹시 요리 잘해? 요리? 왜?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나 뭐 요리하라고? 이런 기싸움 하지 않고, 저 시집 가려고 요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난 이거는 매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노력해야죠. 이번 기수 뭐 나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저번보다는 낮지만 요 전이 굉장히 많았고, 요 전 기수는 사실상 돌싱 특집급으로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큰맘 먹고 자존심을 진짜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리를 배우러 다니고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난소 나이를 어필하고, 나 이런 자세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태도가 진짜 바뀐 게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저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백간 여우는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들깐 애들이 있어. 여우인데 배를 들까서 자존심을 내려놨다고 말하지만 자존심이 요요야. 내려놨는데 돌아오네? 내려놨는데 돌아오네? 이거를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을 거면 완전히 놔.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은 척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 싫어해요. 그래서 맞지 순자야 정신 차려, 너 이러다가 진짜 노처녀 된다 이러면서 막 요리 학원 다니고 뭐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너 나이가 많아서 노력하네, 너 노처녀 될 수도 있네,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요리 연습하네, 현모양처? 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긁히면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옛날 본성이 나오는 분들,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배를 덜 깐 여우들. 근데 진짜 배를 까고 정말 똑똑한 여우들, 이분들은 진짜로 바뀌어 버려요. 진짜 진심으로.
이게 운동선수들한테 진짜 많이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나 러셀 웨스트브룩이나 이런 새끼들은 안 변해요. 배를 깐 척해요. 그냥 잠깐 썸타임 까는 거지. 돈치치한테 공을 주겠습니다. 잠깐 깠다가 공내나 X바라가 나오는 거고, 웨스트브룩도 우승을 위해서 제가 훌륭한 조각이 되겠습니다. 잠깐 배 깠다가 공내나 X바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도 비슷한 게 배를 깐 척하지만 언제든지 본성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덜 깐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까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이 알렌 하면 스팟업 3점 슈터로 기억하시지만 미러키에서 잘 나갈 때는 핸들러도 했던 사람이고 페네트레이션에서 덩크 막 찍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발목 부상 한번 당하고 내가 이제는 그 짓거리 안 되겠다. 스팟업 슈터로 간다. 라고 완벽하게 슈터로 포지션 체인지를 해버리죠. 완전히 가자미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페이커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페이커는 최전성기 때 뭐 제드 같은 거 하면서 솔킬 머신하고 막 미드 니달리하고 막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던 사람인데, 이기기 위해서 미드 룰루 골라, 미드 막 탱갈리오 막 이런 것도 해. 막 별 거지 같은 것도 이기기 위해서 해내는 사람이 있고, 러셀 웨스트브룩 지가 조각 된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 공 못 잡게 하고 출전 시간 줄이면 언해피. 나 좀 불행할지도. 이러고 내보내면 공 달라 그러고 갑자기 골대로 돌진해가지고 림에다가 공 찍고, 이런 연병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가리로만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 말고 진짜 진심으로 내려놓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Like 팀 덩컨. 팀 덩컨은 한때 샤키론이라고 1대1 맞다이를 떴던 애예요.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어. 심지어 5.5 대 4.5 정도 1대1 맞다이 떠도. 근데 그런 팀 덩컨이 족저 근막염 걸려서 15kg 감량하고 더 이상 포스트업 공격이 안 되니까 완전한 가자미, 토니 파커 날 활용해라, 나는 진흙투성이 가자미 이러면서 스크린서. 한때 NBA 리그 최고 선수였던 사람이, MVP 2번 받은 사람이, 빠엠도 2번 받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어이 카와이 레너들 날 이용해라 이러면서 스크린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결혼하면 돌변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존심이 있을 거면 진짜 X나 센 사람을 차라리 만나세요. 왠 줄 알아요? 자존심이 애매하게 있는 애들은 인생을, 삶을 그르쳐요.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서 운전하다가 클락션 울렸다고 보복 운전하는 병신새끼들. 나한테 클락션 울린 새끼가 내 인생에서 뭐라고, 내 인생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NPC와 같은 존재 때문에 이 새끼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따라가서 떨다가 실형 6개월 나오는 보복운전 X들. 이게 되게 대가리가 멍청한 새끼들이에요. 오히려 진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이 보기에 추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로 칠게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혼 여인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자존심이 결혼을 실패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오히려 참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자존심이 또 없어도 참을 수 있죠. 그래 내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애매하게 자존심 있는 애들이 절대 못 참아. 반반 육아, 용돈 줄일 거야 이러면서 자존심 싸움하다가 개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순자 씨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나의 모자란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잃어가고 있는 능력에 대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 인정이 안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게 본인을 좀먹게 되죠. 뭐 롤이나 한문철 TV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거죠. 뭐 요새 자주 말씀드려서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고는 못 사는 척하는 사람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 차를 안 타고 살겠지. 네가 진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면 네 롤 티어가 그게 아니겠지. 너 지고 잘 사는 애야. 매일매일 지고 있어. 네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면 그 월급 받을 리가 없잖아. 실제로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승부를 외면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겠다. 내가 훨씬 열심히 훈련해서 더 강해지겠다. 티어를 올리겠다. 좋은 차를 타겠다. 이 승부 전부 외면해. 그러다가 어떤 새끼가 끼어들고 클락션 길게 올리면 절대 못 참는 사람으로 돌변하죠. 왜? 이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이런 분들 제발 본인이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의 접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기간 동안에 제 인생의 발전은 없었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매일 공부로 졌고 학교 다닐 때도 학점으로 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나한테 졌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한 다음에 30분 동안 푸시업하고 턱걸이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나한테 졌고 잘 져요 너. 나 져요. 연패의 사나이야. 하지 말고 자꾸 뭐 자존심 센 척 하지 말고 네 자존심 X밥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최근에 봤잖아요. 또 자존심 하면은 또 드피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아직도 이상한 거 아는 척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싸워야 하는 부분은 외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보면은 영숙 씨가 이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 옥수님은 조금 싸하긴 합니다. 좀 쎄합니다. 일단 영자 씨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영자 씨가 좀 제가 아는 분을 좀 닮았어요. 이게 보겔에서 유명한 현태라는 분이 있거든요. 현태 씨 좀 닮았어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오? 걔 닮았는데? 이러면서 봤거든요.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닮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오래 보고 싶은 사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2번밖에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0대 이후에 30대부터. 그러니까 20대 때는 연애를 아예 안 해봤대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막 대쉬를 해도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이렇게 밀어내고 좀 이랬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가 힘들었다. 그리고 30대가 돼서는 이제 좀 안 그러기로 해서 연애를 좀 시작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남자들하고 이제 까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우재 씨가 말한 거로 유명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많죠. 남자가 20대 때는 여자의 하나에만 꽂혀도 연애를 할 수 있었는데 30대 혹은 40대가 되니까 좀 하나만 좀 안 맞을 것 같아도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겨서 연애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우재 씨가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 때는 내가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만났는데 30대부터는 안 그러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기수의 현숙 씨가 광수 씨가 이렇게 자꾸 대쉬하는 거를 사실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착한 사람 증후군 걸린 것처럼 계속 받아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같은 기수의 다른 분과 사귀시면서 좀 논란이 돼서 해명을 할 때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너무 쉽게 인연을 놓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가 좀 다가와도 이 사람은 나랑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만나. 잠깐 알아가 보다가도 이분은 나랑 이게 좀 안 맞네? 안 만나. 약간 이런 인생을 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는 솔로 가서는 그러지 말고 좀 알아보자. 알고 보면 나랑 맞는 분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을 하셨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잘못됐다고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고 보통 여자분들이 본인이 연애 주도권, 우선권이 있을 때는 선택권이 있을 때 20대 때죠. 이렇게 하나하나 깐깐하게 재고 잘 안 만나고 자기가 만나준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서 좀 남자들을 좀 힘들게 하시다가 나중에 3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는 이제 갑자기 현실적으로 돌아오시는 걸 보고 남자분들이 좀 꼴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남자는 보통 반대죠. 20대 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들이대지만 까이고 30대가 돼서 자리를 잡고 30대 중반 후반이 돼서 삶의 좀 안정기에 들어가면 이제 골라서 만나려고 하는 거 남자도 뭐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고 나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서로 전성기의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성 여성 둘 다 20대 때가 전성기라면 지금보다 훨씬 결혼 많이 할 것 같고 남성 여성 둘 다 전성기가 30대라면 결혼이 늦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결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성기가 서로 달라. 그리고 서로 좀 양보하고 싶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율,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저렇게 생기신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목소리가 저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대충 한 10몇 가지 20가지 정도의 어떤 인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배 류잖아요. 그러면 막상 이렇게 만나보면 안 닮았는데 어쨌든 같은 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정 각도에서 굉장히 닮아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신봉선 류, 봉선 류가 있듯이 거기 아이유님, 한지민님 뭐 이런 식으로 그 류가 있고 뭐 부배 류
흑자, 부배 뭐 이쪽 류가 있고 크게 보면은 대충 10매까지 유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 보면 제가 저런 유형의 분들을 만나면 정말 신기하게 다 목소리가 저음이었어요. 뭔가 약간 탁구 선수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옥수님이 조금 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많이 오냐오냐 잘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성 출연자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캐리어를 맡길 때 소위 이제 뭐 캐리어 패싱을 하듯 당연히 네가 들어야지라는 느낌으로 캐리어를 준 건 옥수님이 유일을 한 것 같아요. 김무성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른 출연자분에 비하면 약간 그런 느낌. 좋게 얘기하면 배려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집비몰라가 되겠죠. 이 전기수 옥수님도 또 하필 그랬죠. 26기 옥수님도 남한테 자꾸 뭐 달라 저거 달라 라면끼리 달라 뭐 무슨 뭐 회사 달라 참치 사달라 자꾸 이렇게 뭘 해달래. 그리고 상대가 해주고 나면 평가를 해. 잘했다 못했다. 옥수님이 그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고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만나면 정신 나갑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PD가 이상형 물어보니까 부모님 이상형이요? 이랬음. 마마걸 느낌. 마마 아니고 파파. 아마 아버지가 좀 많이 애끼는 것 같고 아마 늦둥이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좋게 말하면 많이 예쁨 받고 자랐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오냐오냐 자랐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숙님도 순자님하고 비슷하게 결혼할 때가 되었다. 나는 결혼을 해낼 것이다. 라는 의지가 느껴져서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보통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 주는 방법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결로 나뉘죠.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해맑은 사람. 저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다니엘 씨. 뉴진스의 다니엘 씨 있잖아요. 그분 보면은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뭐 넘쳐 흐릅니다. 근데 이제 26기 옥수님 같은 분들 보면은 좀 오냐오냐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두 가지는 좀 달라요. 로제 릴리도 그럼 호주 특인가? 그래요? 척박한 부모 환경에서도 가끔 타고난 해맑은 사람도 가끔 있죠. 근데 뭐 저도 저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는 편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집안 환경을 보는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릴 때, 성장기 때, 사춘기 때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랑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 대체로 동의하지만 오냐오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OX가 명확해야죠. 오은영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잘못했다.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이 교육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오케이 오냐 잘했다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이나 옛날 기억 같은 거 이렇게 떠올려 보면 뭔가 집안이 좀 화목하지 않고 뭔가 좀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그런 집에서 큰 사람들은 저처럼 부정적인 면이 큰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이고 꼬아서 보고 좀 고지고대로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이렇게 좀 크게 되는 것 같고요. 반드시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냐오냐 큰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새끼들은 상대가 나한테 해가 없다.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또 관계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냐오냐 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반응만 받아봤고 이득만 봐왔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못 참아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관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분이겠죠. 통제받은 애들 보면 연애할 때도 통제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하남자들이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통제 욕구가 좀 있고요. 지배 욕이 있고요. 옛날엔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들은 좀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제 얼굴 나오면 학을 띨 겁니다. 바로 채널 추천 안 하면 바로 누를 거예요. 저는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워낙 같은 새끼였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능력이 없고 하남자고
거기에다가 좀 가정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새끼들이 보통 여자친구를 구속하고 좀 내 틀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두려고 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울타리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배하면 심지어 그 사람은 지배당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울타리가 너무 넓어서. 근데 웃기게 울타리가 넓은 사람은 지배를 안 해요, 잘. 오히려 울타리가 되게 돈만한 새끼들이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이 실제로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혹하지만 나중에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제 이별할 때 서로 안 좋게 헤어지죠. 가장 흔한 연인 이별 패턴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이 마인드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절대로 구속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혹에 한번 넣어볼 것 같아요. 좀 못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렇게 속이고 몰카 찍고 이건 아니지만 뭐 나 술 한잔 하고 올게. 갔다 와. 오히려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깊이 사랑한 후에 배신을 당하면 아파요. 근데 아직 감정이 크지 않을 때 헤어지는 거면 참을만 하죠. 안 그래도 오늘 콘텐츠에 하려고,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하려고 저 스샷 찍어놨던 게 있는데 볼게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남자친구가 본인을 사랑하는지 본인 욕구만 충족시키려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관계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확 줄이시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핑계 대면서 6개월 정도 관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세요. 그럼 남자친구가 본인을 여자로 사랑하는 건지 욕정을 충족하려고 본인을 만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연애 관련 영상에 제 구독자가 댓글 단 건데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냥 호구인 겁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죠. 얘가 호구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저런 걸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내 이득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에서도 통용이 되거든요. 자, 왜냐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갖는 게 내가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나도 좋은 걸 안 하면서 상대가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거는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롤에서 게임 던지는 거랑 비슷하죠. 이 새끼가 이기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던져서 일부러 져. 나도 패가 쌓여. 그 게임이 즐겁지도 않고 내 성격도 똑같아지고 MMR도 떨어지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수를 하시더라도 나는 기분 좋고 나는 이득이고 상대가 손해보게 복수를 하셔야지, 나도 같이 손해보면서 상대도 손해보는 걸 해놓고 내가 똑똑하게 복수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능지 문제입니다. 예, 루즈 딜이죠. 윈은 못할 지연정. 진짜 아픈 거는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아프세요, 차라리. 감기 걸린 친구 있으면은 코푼 휴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빨리 옮겨보세요. 진짜 아프세요. 그리고 아프고 열이 나는 상태, 진짜 아픈 거예요. 리얼로. 그 상태로 데이트를 나가셔. 이쁘게 입고. 여자 아프면 좀 더 예뻐지는 거 아시죠? 여자가 아프면 미모가 10% 상승해요. 아픈 날인데 이 약 물고 참고 이쁘게 꾸미고 데이트를 나가. 그리고 최대한 괜찮은 척을 해. 그랬을 때 남자 새끼 반응을 봐야죠. 남자가 너무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여자친구 아파 보이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약을 사다주고 간병을 해주면 그 새끼는 만나도 되는 새끼죠. 근데 여자친구가 아파 보이는데도 지금 이쁘니까 모텔 가려고 하는 새끼면은 바로 연락을 끊어야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지 무슨 아픈 척을 하고 병을 하세요. 진짜 아파야지. 메소드를 하세요. 옛날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분이 엄청 아팠대.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요청해서 나 지금 당장 좀 누워서 자야겠다. 병원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한숨 자면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느껴서 모텔이 근처에 있어서 자고 가자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대요. 남자친구도 당연히 그럴 마음으로 모텔을 가진 않았어. 진짜 간병해 주려고 간 거야. 근데 여자분이 나 화장실에 가가지고 좀 씻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구토를 하신 거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구토 소리가 나니까 남자친구가 혜정아 괜찮아 이러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자친구분이 이제 씻고 있었으니까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발을 한 거야, 남친이. 그걸 보고 약간 정이 떨어져서 다음날 커뮤니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남자친구가 날 걱정해주는 게 진심이 맞냐? 왜 커지냐? 여친이 아프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배댓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 흥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자니까. 진짜죠? 진짜 걱정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어쩌면 이게 더 찐 사랑일 수도 있어요. 맞죠? 너무 반응하는데 아픈 걸 간병만 해. 참고. 오히려 이게 더 찐 사랑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사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내 망막에 뭐가 들어오면 그냥 자동이니까. 문무견비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옥순 씨가 살짝 싸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자 씨 살짝 싸했다. 그리고 뭐 어차피 계속 신뢰되는 얘기긴 한데 그냥 신뢰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숙 씨 있어요. 여자 2번 분. 이분이 뭐 제 기준에서는 가장 예쁘십니다. 그리고 좀 매우 신뢰되긴 하지만 딱 꺾이는 딱 그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등산을 하고 정상에서 야호 하고 뭐 이렇게 오이랑 당근 좀 먹고 하산을 시작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딱 내려온 그 시점에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조만간 결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지랄 병 떠는 새끼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근데 특히 여자 운동 선수들이 노화가 올 때 뭐가 먼저 오는 줄 아세요? 기복. 제가 르브론 팬이자 페이커 팬이자 옛날에는 웨이드나 샤키로닐, 뭐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 좋아했잖아요. 다 길게 봐서 노화가 오고 은퇴하는 것까지 보고 걔들 은퇴할 때 울고 막 그랬어요. 보면 처음에는 경기 기복이 와요. 이 경기 잘했다, 이 경기 못했다 이런 기복이 와요. 근데 그 다음은 한 경기 내에서 기복이 와요. 전반에 잘했다, 후반에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체력 문제라면 항상 전반에 잘하고 후반에 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후반에 잘할 때도 있고 막 전반에 잘할 때도 있고 지 맘이야.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플레이 당으로 바뀌는 거야. 축구나 농구도 결국엔 플레이 한 번이 턴이잖아요. 한 턴 잘했다, 한 턴 못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복이. 여성분들의 외모 노화도 이게 확 꺾이는 그 때가 오면은 그 턴당 기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숙 씨를 보면서 어떤 각도, 어떤 표정일 때 되게 예쁘시다가 어떤 각도, 어떤 표정일 때는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외모가 이제 떡락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매 턴 못해요. 근데 또 나중에 지나보면 그 시기도 지금보다는 리즈야. 여기서도 또 이제 그 기복이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인간이 그게 죽을 때까지 뭐 4번인가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노화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그 생체 노화가 이렇게 꾸준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단식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좀 유지하다가 훅 떨어지고 유지하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한 3-4번 정도가 온대요. 3번인지 4번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 노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형은 그 시점이 언제였어? 일단 32쯤에 한 번 온 것 같고요. 그때 처음으로 약간 달린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통은 몸의 느낌이 먼저 와요. 이 외모는 사실 내가 내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운동을 할 때 느낌이 살짝 와요. 한 32살쯤이었던 것 같아. 물론 그때 다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이었으면 더 뛸 수 있는데 못 뛴다든지 어제 좀 운동 많이 했다고 오늘 좀 회복이 안 된다든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게 대충 한 32살쯤이었던 것 같아. 32, 3살. 그리고 이제 약간 늙었다라는 느낌 받은 거는 한 39,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아. 39, 40, 한 요 정도쯤. 38, 9이 맞겠네요. 그때쯤에 한번 이제 조금 늙었다 이런 느낌이 좀 왔어요. 김사랑, 하지원 인간이 아님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에 비하면 뭐 그렇긴 하죠. 아무튼 여자분들에 대한 평가는 좀 이렇고 남자분들 평가를 좀 못하긴 했는데 영식씨 강균성 씨를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표 받았을 때 노래도 노을 노래 불렀지 않았어요? 뭐 불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강균성 씨 엄청 닮았어. 보고 좀 놀랬어. 와 진짜 많이 닮았는데? 방금 노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엊그저께 카라의 한승연 씨가 시구를 하셨어요. 제가 한승연 씨를 되게 오래 봤잖아요. TV 화면으로. 처음으로 나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한때는 진짜 그분은 30살 때도 되게 막
중고딩처럼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세월 어쩔 수 없더라고. 노을의 청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여기서 이제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그 여자분들이 상철님한테 군인 같다라고 말하니까 군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라 지켜야지 막 이렇게 하셨어. 뭐 어쩌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의 약간 개그 스타일이 일반적인 남자인 거죠.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좀 서로 디스하면서 놀거나 서로 좀 이렇게 약간 갈구면서 서로 웃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영호 씨도 아마 그런 유머 코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유머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유머는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나온 남자분들이 애견남 특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들 과묵하시고 조용하시고 샤이하셔. 그래서 티키타카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젊은 피 수혈받아 젊어진 할리우드 배우 얘기 있던데 그거 레알임. 피가 아니고 그 신생아 그 성기 표피 뭐 그런 걸로 뭘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남자 애기들은 어렸을 때 그걸 하니까 그걸 좀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샌드라 블록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어. 팩트는 몰라요. 뭐 옛날부터도 뭐 태반 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뭐 인간의 욕심이 참. 그리고 뭐 사체에서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미용 쪽에서. 뭐 그거 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솔로에 대해서 또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MC 분들께서 당연히 그분들의 역할이니까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근데 남자분들이 본인들끼리 있을 때도 되게 과묵하셨는데 여자 출연자분들하고 함께 있는데도 말을 되게 안 하시고 저녁 식사 하시는데도 얘기를 리드하지 않고 막 고기만 굽고 있고 밥만 먹고 있고 수동적으로 하시고 뭐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여자분들이 어떻게 앉을까요? 라고 하니까 자리 앉죠? 뭐 이 정도 한 명만 얘기하고 막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MC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로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다 뭐 연함시대다라고 말을 해도 여자분들이 항상 인터넷에만 들어가면은 고정된 성의 관념을 없애야 된다, 고정된 이 성의 역할을 이제 현대식으로 바꿔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막상 이렇게 나는 솔로만 봐도 매번 대화는 남자가 이끌어야 가야 된다는 식으로 MC분들이 항상 얘기하고요. 편집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웃긴 게 그러면서도 현대 관념에 맞춰서 요리도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청소도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야생 동물들이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컷이 노력하는 걸 보는 것처럼 나는 솔로도 현대 인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욕을 먹어요. 나는 이게 좀 나는 솔로 볼 때마다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연함평등 이거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러면 당연히 이해하죠. 올드한 성관념에 맞춰서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디펜스하는 쪽이고 남자분들이 오펜스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심지어 이 방송 내에서도 뭐 여자니까라는 얘기 나오면은 갑자기 여자인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몇 기 옥수님인지 모르겠지만 낙솔사계 나와가지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한 남자분이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여자분들이 만약 먼저 물어봤어. 요즘에 이렇게 연애가 왜 잘 안 될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도권을 잃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도 연애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이 힘의 균형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뀌게 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되게 돌려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왜요? 여자는 왜 나이 들면 연애 못 하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해가지고 막 기사도 뜨고 했잖아요. 저도 뭐 쇼츠 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분이랑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방송할 때는 막 되게 과민 반응하고 화내고 막 이러지만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막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패스다. 나랑 안 맞네. 아유, 빼미들한테 공격 좀 당하겠노. 이러고 이제 말겠죠. 근데 그게 긁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는 게 좀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나오는 출연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티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자니까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여자의 역할이 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되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여자를 차별하는 거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그냥 숨 쉬듯이 남자가 요리해서 갖다 바쳐야 되고 남자가 이야기 주도해야 되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얘기도 남자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소도 남자가 하고 어디 데려다 줄 때도 남자가 데려다 주고 약속 장소도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마중 나가야 되고 그 짓거리 다 해요 여기서. 나는 그게 제일 웃겨. 그러니까 제가 뭐 외국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남자인데 그 독일인가 어디에서 되게 실수했던 썰을 이렇게 푸는데 이제 그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페미니즘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독일 여자분하고 좀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대요. 독일에 잠깐 거주를 하셨대. 공부하러 갔었나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코트를 입으셔가지고 의자도 빼줄 겸 해서 뒤로 가서 의자를 이렇게 싹 빼면서 코트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내 코트 왜요? 라고 해서 제가 걸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저도 제 코트 걸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해서 그때 상당히 당황했고 이제 그분이랑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 여자분들은 완전히 진짜 남녀 평등이구나 라고 느껴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런 썰을 얘기한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남녀 평등 할 거면 그렇게 하든지. 근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남자분들 나오고 여자분들 나오면은 반드시 캐리어 남자가 내려가 들어줘. 요리도 거의 뭐 90%는 남자가 해서 갖다 바쳐. 뭐 저번 기수도 마찬가지죠. 뭐 무슨 햄에다가 저기 밥에다가 막 케찹으로 하트 뿌리고 뭐 계란 후라이 하고 뭐 최소한 뭐 이렇게 간단한 시리얼 같은 거라도 챙겨서 주고 다 남자가 여자한테 챙겨주죠. 오죽했으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걸 했잖아요. 야, 나는 솔로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요리해주는 거, 고기도 맨날 남자가 굽는 거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 어차피 결혼하면 여자가 다 할 거잖아.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블랙 코미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남녀 평등, 연한 평등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원할 때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이게 좀 꼴봤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냐면 거기 뭐 데프콘, 이희경, 송혜나 님도 남자분이 캐리어를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해요. 이번 기수에서도 영수님일 거예요. 차에서 자기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어느 여자분이 그 앞에서 캐리어를 좀 낑낑대면서 끌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러면서 저걸 들어줘야지 자기 거 빼고 있으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면 안 된다, 들어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러니까 남녀 평등하고 할 거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 평등하게 하시고 안 그럴 거면 들어달라고 할 거면 여자도 여성스럽게 좀 하시고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MC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봄. 여론 따라가야지. 아마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여자분들이 더 많이 볼 테니까 저 MC분들이 그러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MC분들 개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비판하는 요소들도 보면은 사실 여자분들의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지금 비판받고 있죠. 애견남이라고 비판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테토남이길 원하잖아. 근데 테토남이 너무 남성스러워서 남성성이 너무 뿜어져 나오면 또 그 남성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개목줄로 보여요, 저는. 그걸 저항하고 싶은 거고. 세상에 누가 개목줄 차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TV 방송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는 여자의 시선으로, 여자의 기준으로, 여자의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고 남자들이 거기에 개목줄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은 사실 TV를 많이 안 보죠. 뭐하러 보겠어요, 그걸. 다 그냥 게임하고 어디 OTT에서 내가 원하는 작품 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애니 보고. 그래서 TV를 많이 안 본다 하는데 여전히 많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자분들이죠.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 관성적으로 여성향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거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전기수의 현숙님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보기에 꼴보기 싫은 여자거든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요. 광수한테 크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고 심지어 자기가 픽을 하기도 하고 슈퍼데이트권을 막 광수 씨한테 쓰고 막 이랬잖아. 최종 선택까지 하셨어 심지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여자가 내가 좀 컨트롤하기 좋겠다. 나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오히려 좋을 수도 이지만 여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싫은 거죠.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여자를 보는 게. 저 신방과인데 24년 기준 50명 중에 남자가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TV 쪽은 사실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믿고 거르는 여자 직업에 작가도 포함되겠네 이제. 이미 좀 기피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PD면 약간 그 페미니즘 하시더라도 능력이 있잖아. 사실 능력 있는 여자가 페미니즘 안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능력이 있지 않은데 좀 그럴 때 좀 그럴 수 있죠. 여자 방송 작가들 단톡방도 있고 카르텔 같은 것도 있대잖아. 3,000명이래요. 저도 이제 지석진 씨 그 쇼츠로 봤는데 여자 방송 작가분들의 단톡방이 1,000명쯤 돼서 이 방송계에서 비밀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 싸가지 없고 뭐 버릇 없고 스텝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다 드러나잖아요. 뭐 일예로 뭐 아이린 씨 사건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단톡방의 인원이 3,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 작가 95% 이상이 여자라고 기사 떴었음. 그러니까 원래도 방송 작가는 여초였어요. 옛날부터도. PD가 남자였지.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그 잘 나가는 방송들 다 보면 PD는 남자들이 하고 작가분들은 여자들이 원래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PD도 여자가 이제 남자를 뛰어넘었고 작가는 더 여초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완전 여탕이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활동하는 분들한테 비판을 하는 근거도 그런 거죠. 그 남초인 좋은 직장들의 여성 비율이 적다고 성비 맞춰달라고 계속 막 뭘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하고. 근데 막상 지금 이제 여자 PD 많아지고 여자 선생님들 많아지고 여기 남자 TO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할 거냐고 안 하잖아. 유준열 묻힌 것만 봐도 뭐 저도 이제 유준열 씨를 싫어하지만 유준열 씨가 만약에 여초픽이었으면 좀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혜리 씨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룹일 땐 사실 혜리 씨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걸스데이가 아무래도 좀 섹시 포지션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사귀신 분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초에서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혜리 씨가 인기가 많지 않았고 그 진짜 사나이 나오셨을 때 그거 했을 때도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쟤 막 이랬는데 덕선이 하시고부터 덕선이가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주냐, 왜 나만 치킨 다리 안 주냐, 그리고 왜 내 이름만 덕선이냐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 씬에서 이제 여초픽이 바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뒤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약간 그런데 좀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한소희 씨가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팬들도 많은 분이셨어. 걸크러시다 보니까. 근데 안티도 좀 많았던 이유가 그 사실상 데뷔작인 사빠 잘못 아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나오실 때 이제 상간녀로 나오셔가지고 좀 벼르고 있던 분들이 계셨어. 그런 와중에 진짜로 빼서 네가 최민식이야? 메소드 못 나와? 진짜 빼서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소희 씨랑 유준열 씨가 이제 여초에서 맹폭을 당하시고 혜리 씨는 빵 떡상을 하셨죠. 근데 드라마 역할 때문에 여초픽 되는 것도 존나 웃겨. 감성의 동물이다 진짜 크크크. 애니 역해보고 좋아하는 네 새끼가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애니 역해 절대 안 좋아하는 거 맞지? 게임 역해 절대 안 좋아하는 거 맞지? 너 무조건 롤 할 때 가렌 다리우스 같은 거만 하는 거 맞지? 막 럭스 같은 거 절대 안 하지. 카타리나 안 하는 거 맞지? 베인 안 하는 거 맞지? 어떤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나 예전에 그 뭐냐 팬더 갈 때 운 여자들 쉴드도 쳤잖아 내가. 아니 씨발 나는 에이스 죽을 때 울었어 나도. 에이스는 죽은 거지 했을 때 씨발 오열했어. 살고 싶다고 말해. 이기다 그거 했을 때 오열했어 나도. 만화 보고 쳐 울어 나도. 근데 내가 판다가 중국 간다고 우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거야. 없어 나도 잘 울어. 그래서 내가 그때 땅튜브랑 막 그 토론하고 막 그랬었잖아. 논쟁하고. 존나 웃긴 게 땅튜브도 씨발 존나 애니 빠돌이야 걔 완전 오타쿠란 말이야. 근데 판다 가는 거 운다고 존나 막 병신 같다고 놀리고 있고 이러잖아. 아니 역으로 보면 만화 보고 쳐오는 것도 병신같이 볼 수 있지. 난 둘 다 병신같이 안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체인소에서 파워 죽을 때 울고 막 그랬어 나도. 슬램덩크 보다가도 존나 울고.
제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어떻게 안 울어 씨발 그게 남잔데. 아 왜 스포하세요 3년 전에 죽었어 이씨. 아 원래 국룰이에요 스포 국룰. 1년 지나면 해도 됨 국룰이란 말이야. 에이스 죽은 지는 10년 됐어요. 나 그리고 그 누구냐 귀메르 칼날에서 그 불꽃 남자 있잖아. 와 걔 죽을 때 진짜 오랜만에 오열했다. 근데 원래 만화 보고 오열 잘해요. 슬램덩크는 오히려 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크리링 죽을 때도 안 울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초사위원 나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원피스 때 진짜 많이 울었었거든요. 제가 에피소드 오브 초파 때 진짜 많이 울었었고. 근데 귀칼에서 그 랭고쿠 죽을 때 진짜 오랜만에 오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희생 같은 거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심 고백하자면 DC에서 어벤져스 따라한 거 그거 뭐냐 저스티스 리그 있잖아. 그거 마지막에 플래시가 그거 돌려놓으려고 막 뭐 하잖아. 아 그때 존나 울면서 봄. 근데 사람들한테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 얘기 나오면 아 쓰레기 막 씨발 병신 DC 막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차마 얘기를 못했어.